예, 안녕하십니까. 부학박사 유병태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25년 정밀물권법 신탁법 121페이지입니다.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먼저 임목에 관한 물권변동. 임목의 개념,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함으로써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된 것을 임목이라 한다. 하여튼 개념 법학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잘하고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임목에 관한 물권 변동. 임목에 관한 인정되는 물권은 소유권과 저당권. 소유권이 등기부에 기록되면 소유권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가능할 것이고, 가등기를 이용한 담보권 가능할 것이고, 소유권 등기가 되니까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양도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해서 역시 민법 186조와 187조가 당연히 적용되고, 따라서 소유권의 양도 및 저당권 설정에 관해서 임목등기부의 등기에 의해서 공시되게 된다라는 것. 법정지상권 관련 규정도 임목법에 있다는 거. 임목 소유자와 그 임목이 부착된 토지 소유자가 경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기타 지상물에 관한 물권 변동을 위한 명인방법. 명인방법의 판례에 의하면 인정된 관습법상의 제도로 임목법상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 임목을 제외한 기타의 수목 집단과 입도, 입인삼, 그러니까는 밭에 자라고 있는 밭에 자라고 있는 인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분류의 과실 등의 소유자를 외부에 표상하여 누구라도 쉽게 소유자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방법을 명인방법이란다. 예컨대 임목에 새끼줄을 치거나 철인으로 표를 하고 요소에 소유자를 표시하면 임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저 예전에 시골 가면 간혹 가다가 새끼줄 쫙 치놓고 또는 철조망 치놓고 계신 소유자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소유자가 누군지를 표시하고 해야 되는 거고,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 변동의 적용 대상, 요거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유권 공시가 가능한 것은 양도담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명인방법에서 의한 물권 변동의 적용 대상, 등기를 공시원본한 토지와 건물 그리고 임목을 제외한 토지의 정착물과 미분류의 과실로서 독립한 거래의 가치를 지닌 지상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물론 임목법에 의한 등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수목이라도 임목법상 등기를 하지 않고 명인방법에 의해서 공시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 명인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물권, 지상물의 소유권의 양도 및 이와 동일을 취할 수 있는 것 또는 양도담보에 한한다. 즉 명인방법에 의해서는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명인방법의 유효요건, 집행관이 위법한 판결의 집행으로 편말을 세운 것도 명인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러나 명인방법은 지상물이 언제나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현재 소유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속되어야 한다.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의 효력. 명인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공시된 수목이 이중양도된 경우 먼저 명인방법을 갖춘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갑소의 수목이 을과 병에게 이중양도된 경우 을은 명인방법을 갖추고 병은 임목법에 등기한 경우에도 역시 먼저 갖춘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중등기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선등기가 유효하다. 그 법리 적용하면 됩니다. 명인방법에 공신력은 없다. 등기나 명인방법에서 공시되는 부동산에 부착된 수목은 요거는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물권의 소멸. 지금 물권법 서론을 하고 있고 여기는 공통된 물권의 소멸과 관련된 것을 보는 겁니다. 개별적인 거는 소유권에 가도 있고 저당권 쪽에 가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공통된 건 서설. 물권의 소멸에는 상대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이 있다. 상대적 소멸은 물권의 이전을 전주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물권의 절대적 소멸 원인에는 모든 물권에 공통한 것과 각종 물권에 특유한 것이 있는데, 그중 공통의 소멸 원인에는 물권의 포기,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공용 징수, 혼동, 몰수 이런 것들이 있다. 물권의 포기,
물권의 포기는 물권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하는 물권적 단독행위다. 점유권, 소유권 포기는 그냥 버리면 되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제한물권 포기는 그 제한물권 설정자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는 것. 형식주의와의 관계, 부동산 물권의 경우 다수설은 등기 대상인 권리의 포기는 형성권이나 물권적 단독행위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소수설은 권리의 포기는 형성권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는 것. 걔네들이 있다는 정도. 동산물권의 경우 동산물권을 포기하려는 의사표시와 사실상 점유 포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 제한 및 한계, 물권의 포기는 물권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포기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는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말소도 못 시킵니다.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지상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시효로 말소 시키려고 하면은 결국에 저당권이 말소돼야 그 지상권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등기와 관련된 소송은 법무사가 훨씬 잘하죠.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압류가 3개 붙어 있는 거, 그걸 말소 의뢰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임차권을 말소시키기 위해서 그 가압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가압류권자가 동의 안 해줄 하겠죠. 근데 그 가압류권자들이 이미 보증금 없는 임차권과 관련돼 가지고 가압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말소시킬 수 있었는데, 가압류권자 중에서 법인이 해산된 법인이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야지. 해산된 법인에 대해서는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다 가르쳐주면 안 되지. 그런 거는 내 노하우인데, 실제로 등기와 관련된 소송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일단 변호사들은 등기를 잘 몰라. 법무사들이 등기를 훨씬 잘 알지. 그 등기와 관련된 소송은 법무사들이 훨씬 잘한다는 거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만의 대체적 포기가 되는가. 하여튼 소유권의 권능으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사용 수익 권능을 대체적으로 포기하는 걸 허용해 버리면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거. 그래서 새로운 소유권을 창설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만들기 때문에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대체적으로 포기하는 거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된다. 근데 채권적 포기는 가능하다. 목적물이 목적물이 멸실되면 멸실 등기 없어도 그 즉시 물권은 소멸한다. 하여튼 요새 화재가 많이 나가지고, 화재 가지고는 예를 들기 싫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탁 들면 아이스크림 소유권을 취득하고,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하면 그 물건이 줄어드는 것만큼 소유권도 줄어들 거고, 다 먹으면 목적물이 없어지면 그 소유권도 없어지는 거죠. 물리적 변경. 아이스크림 그 비닐 안에 들어있을 때 아이스크림 뜯어도 아이스크림 먹는데 떨어뜨리면 쓰레기지 뭐. 소멸시효의 대상. 민법 162조에서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물권 중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한하고, 그래서 지상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소송 그것도 아래쪽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내한테까지 연락이 와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상권자가 또 법인이었는데 또 법인이 해산했고, 그래서 아래쪽에서 해결 안 되는 걸 내가 딱 처리해가 말소시킨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용익물권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데 전세권은 최장기가 10년이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있다. 그 정도. 그다음에 소멸시효의 효력.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이 소멸되는가. 그렇다고 보는 절대적 소멸설. 그렇지 않고 원용권이 생긴다라고 하는 상대적 소멸설. 그다음에 몰수, 공용 징수에 의해서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